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디자인더 미용가의 선영입니다. 오늘은 커트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눌러주세요. 누르신 거 맞죠? 꼭 좀 눌러주시고 오늘은 이 머리 해볼게요. 고객님이 그 사진 가져오셨는데 이 머리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머리 이제 할 건데 세미롱 스타일인데 지금 고객님이 사이드는 많이 튀어나오고 뒤쪽은 후두부분 죽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혹시 기억나시는가 모르겠는데 전번에 작업했던 거였고 조금 비슷한 버전인데 투블록으로 해갖고 디스커넥션 줘야 되거든요. 저런 뒤쪽에 후두부 볼륨 주려면 저번 시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커넥션을 해갖고 축두부 모아서 내추럴 인버전을 잘랐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세미롱 이제 이 정도 어깨 정도 닿는 기장에서 이제 안쪽 부분 뒤쪽에 후두부를 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레이어가 좀 낮게 될 거예요. 한 10cm 미만 레이어 그 다음에 안쪽은 디스커넥션을 해서 파팅은 리시에이션 섹션 파팅 템플 투 템플 리시에이션 섹션 이 파팅으로 해서 위하고 밑에하고 아래쪽은 볼륨 컨트롤 기준으로 해서 디자인을 잡고요. 위에는 레이어 높이를 통해서 디자인을 잡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아웃라인 잡을 거예요. 아웃라인. 그래서 이제 숄더 랭스 어깨 닿는 정도 기장으로 이제 자를 건데 자, 그대로 들어가서 한꺼번에 머리 잡을게요. 그래서 펜을 잡고 자, 사선에서 슬라이드 커트로 해서 잘 들어갈게요. 자, 이렇게 해서 자, 한꺼번에 들어가요. 들어가서 한꺼번에 들어가서 잘라주는 거예요. 자, 살짝 들어서 이제 자르는 거는 층하고 아웃라인하고 같이 잘라야겠다는 의도거든요. 그래서 기장을 이렇게 정확하게 안 맞춰도 돼요. 섹션이 지금 굉장히 모발이 많거든요. 그래서 30cm, 30도 정도 들은 상태에서 질감처리를 해서 기장과 동시에 자르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베이스라인을 잡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대략적인 베이스라인을 잡으시면 돼요. 이렇게 잡거나 또는 이거보다 좀 더 짧게 원하시면은 디패럴러 포인트 커트를 하시게 되면 이제 좋은 게 뭐냐면 기장과 질감을 동시에 자를 수 있기 때문에 디패럴러 포인트 커트 거의 80에서 85도 각도로 해서 자르시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잘라주시면 돼요. 커트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패널을 잡아서 그대로 디패럴 포인트 커트로 해서 잡아서 자르고요. 자, 그대로 뒤쪽에서 살짝 U자 라인으로 해서 자르고 자, 전체적인 거 같이 다 잘라야 되니 그냥 같이 자르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라인에서 내려 들어가서 기장하고 아웃라인 한꺼번에 구한다는 공식으로 잘라주시면 돼요. 자, 이랬을 때 모발이 양이 많으면 이 각도가 85도 정도 잡는 게 아니고 살짝 더 낮게 잡아줘야 돼요. 그리고 기장부터 먼저 날리고 그 다음에 질감체 자 기장부터 먼저 날리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한 번 더 작업을 잡아서 디패럴러 포인트 커트로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르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인데 이렇게 라인을 포인트 커트로 잡고 나서 그 다음에 디패럴 포인트 커트로 질감을 하셔도 되고 처음에 보여드린 것처럼 잡아서 슬라이드를 이렇게 쳐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소프트한 느낌을 가장 소프트한 느낌을 만들려면은 잡아서 슬라이드 커트로 해서 잡으셔서 자르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좀 덜 소프트한 느낌으로 잘라면 펜을 잡은 상태에서 85도로 베이스를 잡으면 돼요. 좀 살짝 다르죠, 느낌이. 이쪽이 더 조금 더 소프트하죠, 왼쪽이.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잡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같은 경우는 한 70도에서 베이스 커트를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질감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느낌이 약간 다른데, 정확한 커트 라인은 이제 내가 얼마나 소프트한 느낌을 줄 건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고려해서 하면 되는 거고요. 섹션의 양이 많으면 나눠서 자르셔도 되고 한꺼번에 자르셔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 살론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이제 자르는 거를 저는 선호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르고 나서 항상 고개를 숙인 상태에서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이 언절머리 라인 있는 부분, 목덜미 부분이 튀어나오거든요. 튀어나온 이유는 얘기 말씀드렸죠. 머리가 탑에서 여기까지는 머리가 사이드는 여기까지만 머리가 나 있는데 뒤에 후두부는 여기까지 나 있기 때문에 이만큼의 양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항상 고개를 숙이면 여기 부분이 튀어나와요. 그래서 여기 부분을 이렇게 고개 숙인 상태에서 잘라주게 되면 이걸 이제 마이너스 그레듀에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원랭스긴 한데 층이 없는 원랭스긴 한데 이제 밑에 부분을 잘라서 소프트한 느낌으로 잘라서 밑에 부분이 고개 숙인 상태에서 자르게 되고 그 다음에 고개를 들게 되면 이쪽이 살짝 더 짧아져요.
그래서 그걸 이제 마이너스 그려주셔야 하는데, 그 부분 고려해서 베이스라인 잘라주시고, 베이스라인은 세 가지 방법. 슬라이드 컷도 이렇게 해서 자르는 방법, 그 다음에 디페럴 85도로 자르는 거, 그 다음에 좀 더 포인트 컷들에서 한 번 더 작업할 때 디페럴을 자르는 거. 세 가지 방법을 해서 선택을 해서 자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숱이 많더라도 거의 그냥 세미록이나 긴 머리는 한꺼번에 잘라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 고려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투블럭을 탔습니다. 관전을 통해서 사이드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호리존탈로 관전을 통해서 템플 투 템플 섹션 타고요. 그 다음에 후드부로 가면 갈수록 약간 선이 내려가게끔 탔어요. 이 섹션은 이제 머리가 두상이 얼마나 플랫하고 평평하고 얼마나 튀어나오는 거냐에 따라서 보통 1, 2cm 갭을 둬서 이렇게 약간 S자의 곡선을 펴서 타주시면 훨씬 더 좋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작업을 하시면 되고, 여기는 플랫하게 죽이고, 여기 플랫하게, 여기는 볼륨을 살리고, 여기는 플랫하게 죽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수술 좀 없어 보이게 하고, 여기는 볼륨을 살려서 자르는 방법을 해서, 지금 이 정도 세미롱에서 자르시게 되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커트라인 베이스를 디스커넥션을 자를 거거든요. 디스커넥션은 이제 여기는 더 짧게 자르고 위에는 더 길게 자를 건데, 평평하게 하는 거는 무조건 하이레예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평평하게 하는 거는 하이레예요. 백쪽 부분은 스퀘어로 자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볼륨을 살리려면 그라데이션이 제일 낫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라데이션 같은 경우는 선이 너무 아래쪽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볼륨의 위치 위쪽으로 끌어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아무리 볼륨을 많이 살린다 해도 스퀘어 라인 정도면 가장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스퀘어 라인 정도까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아주 간단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옆쪽은 하이레이로, 그 다음에 밑에 쪽 같은 경우는 스퀘어 라인으로 자르는 걸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옆쪽, 뒤쪽 같은 경우는 살짝 올릴게요, 이제. 자, 보시게 되면 뒤쪽 같은 경우는 자, 그대로 들어서 간단하게 가요. 항상 살롱 커트는 항상 간단하게 해요. 자, 한꺼번에 들어서 자, 90도로 수직인 상태에서 그대로 잡으시면 돼요. 자, 90도로 수직인 상태에서 자, 이 정도로 잡으시고 그 다음에 스퀘어로 잘라주시면 돼요. 자, 베이스가 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첫 번째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길게 자르시고 층이 어느 정도 나는지 보셔야 돼요. 자, 여기 부분 자, 이대로 보시고 자, 층이 지금 이 정도 났어요. 이만큼 났는데 조금 더 줄여볼게요. 자, 그대로 돌려서 살짝 더 올리면 돼요. 네, 살짝 더 올리시고 밑에 부분만 안 잘리게끔 해서 올려서 자, 올려주시고 네, 살짝 올려주는데 꺾어서 이제 그죠? 자, 층의 위치가 있는데 자, 첫 번째 이제 각도를 들어서 어느 정도 층의 높이가 나는가 보세요. 그 다음에 들어서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방금 제가 이렇게 많이 들었잖아요. 자,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이 부분을 90도로 다시 가져오시면 돼요. 그래서 이 스퀘어 상태에서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스퀘어 라인만 형성을 해주면 돼요. 대신에 이제 베이스 라인 안 건드리기 했으니까 저 가이드라인 형성이 되면 여기에서 스퀘어 라인을 형성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센터 포이드 섹션 자, 여기 센터 포이드 라인으로 해서 여기에서 하나로 고정을 시킬 거예요. 이 선상으로 스퀘어로 자르긴 하는데 한 선상으로 고정을 시켜서 자를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대로 고정시켜 자른다는 느낌으로 해서 스퀘어 라인으로 자르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볼륨의 위치를 조금 더 내가 위로 지금 이만큼 났거든요. 볼륨의 위치를 조금 더 올리는 되겠다 하게 되면 자, 그대로 살짝 들고 자, 스퀘어가 아니고 살짝 어쩔 수 없이 아웃레이어 방법으로 가셔야 돼요. 살짝 더 아웃레이어 방법으로 가시면 됩니다. 보통 90도 선에서 보통 맞춰서 잘라주시면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 선상으로 잡아서 그대로 센터 포이드 라인, 고정 디자인 라인을 써서 내추럴 인버전 기법으로 좀 자르는 거예요. 자, 백스퀘어 그대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이드 같은 자, 이쪽으로 가운데로 이렇게 모아서 잘랐기 때문에 여기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A라인을 형성해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사이드 같은 경우는 뒤쪽하고 상관없이 별도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사이드 같은 경우는 그대로 자, 하이레이로 들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하이레이로. 이렇게 하이레이로 보시죠? 각도. 자, 하이레이로 들어서 그대로 처리할 겁니다. 그대로 처리하는데 앞쪽 부분 보시게 되면 앞쪽 부분이 잘로 보여드릴게요. 자, 앞쪽 부분이 사선으로 살짝 길어지게 이렇게 자르고 있어요.
자, 뒤에서 한번 자른 거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앞쪽 부분이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길어지네요. 자, 이렇게 자르는 거는 세미롱 같은 경우는 이쪽 부분 레이어를 내다 보면 이쪽이 가끔 짧아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앞쪽 부분을 약간 A라인으로 형성을 해서 지금 자르고 있어요. 자, 이렇게 들어서 자, 앞쪽 부분 A라인으로 자르고 네, 마찬가지로 이쪽 부분은 그대로 끌어올려서 자르는 게 있을 때까지 자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사이드가 이렇게 A라인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쪽 부분 좁으신 분들은 이런 부분을 가고 잘리기가 싫다, 잘려지는 게 싫다 하신 분들은 이런 방법을 가지면 되는데, 이 사이드가 넓은 분들이 있어요. 사이드가 넓은 분들은 반대로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고, 자,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반대로 앞쪽이 짧고 뒤쪽이 길게 이렇게 잘라줘야 돼요. 반대로 가야 돼요. 선 자체가 앞쪽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잘라주셔야 돼요. 근데 지금 사이드, 이 고객님도 사이드가 굉장히 지금 좁아요. 이렇게. 그래서 굳이 앞쪽으로 넓게 앞쪽으로 짧게 자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앞쪽으로 길어지게끔 들어가서 하이레이로 갑니다. 자, 하이레이로 가서 층이 뒤에보다 층이 이 정도였는데 옆에는 이만큼 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형성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자, 그대로 들어가서 똑같이 하나 가이드라인 그대로 가져가시면 좋거든요. 여기 같은 위치에서 자, 그대로 들어가서 네, 하나 자르고 자, 그대로 들어가서 자르시면 돼요. 그대로 똑같아요. 자, 그대로 들어가서 조금 더 가까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그대로 아웃렛 앞쪽이 길어지도록 잘라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앞쪽이 길어지도록 D패널을 포인트 커트로 잡아주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뒤로 한번 서볼게요.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 이런 식으로 하이레이로 해서 잡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앞쪽이 길어지겠고, 보시게 되면 사이드 있죠. 길은 여기 있는데 여기 굉장히 좁잖아요. 여기가 좁아요. 그래서 앞쪽이 이렇게 길어지게끔 이런 식으로 파이스 라인 나오게끔 잘라주셔야 돼요. 그래서 만져서 거의 기장의 느낌이 비슷하다 할 정도로 크로스 체크 양쪽 이런 식으로 네, 뒤에서 이렇게 크로스 체크를 해서 비슷한 느낌을 하면 오케이요. 거의 맞거든요. 네. 자, 이 느낌으로 해주게 되면 보시게 되면 이제 층 자체는 뒤에는 첫 번째 모양살이기 때문에 자, 뒷부분은 한번 좀 모일게요. 네. 뒷부분은 A라인, 그 다음에 옆부분은 자, 이쪽이 A라인, 그 다음에 옆부분은 다시 이제 이런 식으로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레이어가 이렇게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만나는 부분이 선이 지금 보이고 있어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밑에 부분 다 자르고, 그 다음에 이제 윗부분 자르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질감 처리하는 거 좀 보여드릴게요. 질감 처리 하는 방법은 이제 두 가지로 좀 설명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런 특수가에, 한쪽은 S자, 한쪽은 이 콘케이브의 형태를 지금 디자인도에서 판매하는 가위거든요. 개발한 가위죠. 특허 가위인데, 이런 형태의 가위에 드라이 커트로 해서 항상 얘기하죠. 뿌리 부분 3분의 1만 공략해서 자른다고. 자, 그렇게 해서 자르셔도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모량을 조절해 주셔도 됩니다. 한쪽 부분은 자,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들어가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틴닝 가위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이제 이거 질문하더라고요. 틴닝 가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자, 틴닝 가위 같은 경우는 자, 그대로 패널을 잡아서 들어가세요. 자, 그대로 패널 잡고, 그 다음에 궤도에 볼륨이 필요한 부분은 그라데이션이 필요하잖아요. 패널에 이렇게 그라데이션 궤도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자, 그라데이션이기 때문에 안쪽에 가위가 보시게 되면 거의 85도로 비슷하게 들어가요. 안쪽도 하나, 그 다음에 뒤로 이 궤도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둘 자르고 빠지고, 자, 셋, 넷, 다섯, 이런 방식으로 잘라주면 돼요. 패널에 그라데이션을 중심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 센터 같은 경우는 그라데이션이 가장 심하게끔 하나, 자, 둘, 자, 그라데이션. 그 다음에 이제 패널이 지나가면 다시 이 축두부에서는 어떻게 정도 됐어요? 그라데이션 심하게가 아니고 조금 더 완만하게 들어가서 자, 완만하게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중간 정도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갈 때는 사이드 부분 같은 경우는 뭐예요? 평평하게 가기로 했으니까 이제 레이어의 패턴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자, 여기서부터 안쪽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가까이, 이렇게 가까이까지 가져주는 거죠. 패널 잡아서 끝에서 들어가고,
두피 쪽으로 가면 갈수록 레이어 패턴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는 플랫하게, 평평하게, 여기는 볼륨 있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틴닝 가위 같은 경우는 그런 방식으로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들어갈 때 이제 중요한 게 펜을 잡아서 들어갈 때 자, 이런 식으로 그라데이션 궤도면 자, 여기서부터 하나 닫고 완전히 닫고 빠지셔야 돼요. 닫으면서 빠지는 게 아니고 닫고 빠지고 닫고 빠지고 하면서 그라데이션 궤도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 축접으로 가면 갈수록 그 다음에 이제 스퀘어에 가깝게 처음엔 이렇게 갔는데 이 정도에 가깝게 자 자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라데이션 이쪽 사이드 같은 경우는 반대편으로 이렇게 그라데이션 궤도로 가주셔야 돼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앞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래도 짧아지겠죠. 사이드 부분까지 다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는 레이어 궤도 이런 패턴으로 가실 거예요. 그래서 뒤쪽에서 들어가서 자 앞쪽 부분으로 더 들어가시면서 잘라주시면 레이어 패턴 여기서 숟가락으로 쉽게 머리를 모량을 정리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틴닝 가위를 하는 것들은 곱슬머리가 심한 경우는 모발이 자랐을 때 머리가 약간 지저분하게 자라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위로 쳐주는 게 좋은 게 똑같이 슬라이드 커트로 하는데 모근 부분만 이렇게 잘라도 되지만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라데이션 궤도로 자르고 싶으면 그라데이션 궤도로 자를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빠져나오면서 궤도 자체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아,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조금만 지나가면서 조금 더 그라데이션이 완만해서 스퀘어 느낌으로 자르셔도 되고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은 뿌리 부분 3분의 1 되는 지점만도 이렇게 자를 수 있지만은 그러게 되면 평평한 전체적인 무브먼트를 원하지만은 볼륨 컨트롤도 가능해요. 근데 이런 세미론 같은 경우는 볼륨 컨트롤이 크게 많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뿌리 부분만 컨트롤해서 무브먼트로 승부를 띄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디자인의 쉐입 자체를 변형을 줄 건지 뿌리 부분 가까이 컨트롤해서 무브먼트로 변형을 줄 건지 그걸 디자인할 때 꼭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 정도 곱슬 같은 경우는 뿌리 부분을 잘라서 무브먼트로 승부를 띄워야 돼요. 그라데이션 궤도나 레이어 궤도 줘봐야 별로 의미가 없어요. 네, 이런 거 컨트롤이 잘 안 돼요. 왜 그러면은 이 힘이 곱슬이 가지고 있는 힘이 질감 처리를 해서 나오는 힘을 넘어서요. 여기다 이제 펌을 하거나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펌을 안 하고 커트만 하실 경우에는 결국은 그라데이션 궤도나 레이어 궤도를 넣어도 실질적으로 결과가 그렇게 싹 좋아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머리 같은 경우는 뿌리 부분에 질감만을 처리를 해서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쪽까지 이렇게 뒤쪽 부분에 질감을 똑같이 이제 한번 넣어서 마무리하고 이제 위쪽 부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소에 작업하는 모습 정도를 좀 보여드릴게요. 평소에 작업하는 모습은 한 이 정도 속도로 해서 패널을 한꺼번에 잡아서 자르거든요. 뿌리 부분만 잘라요, 아예. 그러면 이런 머리 같은 경우 껍질이 심하기 때문에 무브먼트가 중요하고 무브먼트에 승부를 띄워서 머리를 작업을 해요. 커트를. 그랬을 때 손질이 되게 잘 되고 컨트롤이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해서 실제로 작업할 때는 지금 이 정도 속도예요. 이 정도 속도로 해서 작업을 들어가고 위에서 밑으로 들어갈 때도 있고 밑에서 위로 들어갈 때도 있고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숱이 굉장히 많아요. 이 고객님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항상 보시게 되면 이제 무브먼트 눈으로 확인해야 돼요. 비주얼 체크라고 그랬죠. 항상 내가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쉐입의 디자인을 레이어를 주고 전체적인 모양을 자르고 그 다음에 손으로 흔들어 봐서 무브먼트를 확인해서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고 뭐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비슷해서 좀 잘 나오거든요. 무거운 부분이 있으면 모발을 털었을 때 무거운 부분 움직임이 덜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들어가서 자르는데 자르다 보면 저는 이제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자르는데 커트가 조금 부족하신 선생님들은 자르기가 되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한꺼번에 여기서 여기까지 한꺼번에 잡는 게 그러면은 잡아서 여기 중간 부분 한번 올리세요. 괜찮거든요. 네, 손님들은 신경 안 써요. 그런 거 선생님들만 신경 쓰지.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잘라서 해주시면 돼요. 무브먼트가 비슷해야 되는데 모량이 밑에 부분만 잘 안 먹히는 경우도 많아요. 왜 그러면 잡다 보면 이 폭이 넓기 때문에 손가락이 덜 들어가서 이제 부분은 항상 안 자르거든요. 그러면 중간 부분 한번 들어가고 보시고 비주얼 체크 하시고 다시 한번 질감 처리 해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해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그대로 들어가고 네, 이렇게 모발에 틀어서 느낌 보시고 그럼 될 것 같아요. 자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위에 부분 잘라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갈게요. 이제 탑 쪽 부분 머리 들어갈 건데 탑 쪽 부분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위쪽으로 덮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자 그대로 하나 판을 들어볼 거예요. 지금 기존에 이제 레이어드로 자 이쪽 부분 보시게 되면 여기 보이시나요? 자, 여기 있어요. 안쪽 디자인이 지금 여기 있고 그 다음에 긴 머리는 여기 있습니다.
자, 긴 머리 여기 있고, 안쪽 기장은 여기 있어요. 자, 이렇게 좀 차이가 있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보통 지금 한 15cm까지 올라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위쪽 부분이 어느 정도 레이어를 줄 건가를 한번 확인해야 되는데, 패널을 들고 모양을 잡아주셔야 돼요. 자, 어떻게 잡냐면, 자, 패널을 잡아서 들어주는데, 처음에 거의, 자, 이 정도에 가깝게, 자, 골든 포인트에 90도에 가깝게 머리를 잡아서 레이어드를 한번 주십시오. 자, 레이어드를 줘서 기장의 층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한번 보셔야 돼요. 이 첫 단 가이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지금 이렇게 잘랐는데, 지금 여기는 거의 지금 안 잘렸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부분, 지금 밑에 부분이 위에 부분을 완전히 덮어요. 근데 우리는 살짝 더 위로 올리기를 원하기 때문에, 자, 여기를 보고 첫 가이드를 항상 신중하게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밑에 부분, 최종적인 기장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위에 덮어진 부분이 이 정도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으로 덮어지는 모발이 지금 마지막 기장보다 1cm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부분이죠. 보시게 되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부분이 지금 떨어졌을 때 마지막 최종 라인보다 1cm가 더 올라왔어요. 지금 이 부분이 1cm 올라오고, 나머지 부분 그대로 떨어뜨리게 되면 실제 층이 이만큼 올라온 거예요. 이만큼. 그래서 첫 단을 따서 항상 보셔야 돼요. 이만큼 잘라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할 건지를 결정을 해야 돼요. 자, 그대로 해서 그 다음에 온도 베이스로 그대로 가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전번에처럼 롱 레이어를 응용해서 가셔도 되는데, 오늘은 그냥 기본 디자인으로 위에는 자를게요. 하고, 자, 그대로 들어가서 자르고요. 자, 자르고, 그 다음에 3번에 한 번씩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3번에 한 번씩 체크해 주시는 게 좋거든요. 자, 그대로 체크해 주시면 좋아요. 여기 들어갔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보고. 탈 때는 뭐 6에서 7cm까지 한꺼번에 자르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르시게 되고, 그 다음에 크로스 체크해서, 자, 그대로 들어가서 자르시면 돼요. 그대로 들어가서 크로스 체크해서 잘라주시고, 자를 때 보시게 되면 여기 D패널을 포인트 커트로 해서, 네, 이 머리가 끝에 부분이 소프트하게 떨어지게끔 그렇게 자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고려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안 보이니까 살짝 돌릴게요. 자, 마찬가지로 반대편도 그대로 들어가서, 자, 온베이스로 가고 있어요. 언더베이스. 그래서 이제 잘랐던 가이드라인 보이시죠? 여기. 네. 자, 그대로 들어가서 골든 포인트에서 약간 아웃레이어 개념으로 자르고 있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다 이렇게 골든 포인트 이렇게 자르나, 자, 조금 더 들어서 이렇게 자르나. 자, 보시게 되면 커팅 라인은 볼게요. 커팅 라인 보여드릴게요. 자, 골든 포인트에서, 자, 이렇게 하면 이 정도 아웃레이어가 생기잖아요. 자, 이 상태나, 자, 이거를 그대로 리프팅 업하게 되면 이 정도 되는 거예요. 똑같다는 얘기죠. 그걸 감안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각도가, 들어주는 각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커팅되는 엔드 라인이 이렇게 각도를 낮추게 되면 125도, 전체 축이 125도가 아웃레이어 모양을 패턴을 달리면 거의 90도에, 전체적으로 90도에 가깝게 들게 되면 거의 수평 라인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감안해서 자르기 편한 위치에서 잡아주시면 된다는 거를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굳이 뭐 골든 포인트 90도로 뭐 들지 마시고, 전체 축에 이제 125도 각도가 되겠죠? 편하게 가이드 보시고 자르기 편한 위치로, 거의 스퀘어에 가깝게 된 위치로 그대로 각도를 들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꼭 3번에 한 번씩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는 기본 모량이 130, 140 정도, 일반 분들에 비해서 그 정도로 많아요. 네. 이렇게 해서 잘라주시고, 자, 탑 쪽에 들어서 그대로 잘라주시면 돼요. 자, 항상 할 때는 D패널 포인트를 해서 질감과 커팅 라인을 동시에 구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베이스는 이제 온도 베이스로 해서 작업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베이스와 저희 커트를 잘랐어요. 가운데 자르고 나면 각도를 아까 들었을 때는 이제 상관이 없었겠지만은, 자, 좌우가 만나 꼭 크로스 체크를 한번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자, 크로스 체크를 해서, 자, 제가 어떻게 알았다? 느낌만 맞추러 했다. 자, 느낌만 맞춰주면 돼요. 자, 그대로 해서 패널이, 자, 보시게 되면 거의 맞아요. 자, 보시게 되면 거의 맞아요. 잘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위쪽 부분의 층 상태가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앞쪽에 레이어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텍스처라이징, 위쪽 부분 텍스처라이징을 줄여서 밑에 부분과 밸런스를 맞춰줄 거예요. 아시겠죠? 자, 모듈의 요청에 의해서 앞머리는 별도로 안 자를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정도 세미롱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혹시나 사이드뱅으로 자르시는 분들 가끔 있는데 사이드뱅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너무 기장이 이 사이드뱅을 자르시게 되면 이쪽 부분 사이드뱅을 예를 들어 자른다고 가정하게 되면 이 사이드뱅하고 이 사이드뱅이 잘랐던 이 앞머리하고 밑에 부분의 길이 최소한 5cm 이상의 오차가 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머리가 예쁜데 이거는 세미롱 기장이나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이드뱅을 굳이 줄 필요가 없고 필요하면 앞머리만 별도로 그냥 잘라주거나 사이드뱅이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 뺐을 때 이제 예쁘게 하고 싶으면 사이드뱅을 넣어도 되지만은 굳이 낼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앞머리 잘려 있는 거 여기에 맞출게요. 그래서 지금 앞머리가 이렇게 잘려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 들어가 볼게요. 자, 그대로 패널 들어가서 자, 손가락만 트위스트 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앞쪽이 짧아지고 뒤쪽이 길어지게끔 잘라주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잘라주고 있어요. 자, 앞쪽 부분에서 자, 이렇게 해서 손가락을 틀어서 지금 자르고 있죠. 그러면 이제 내가 원하는 라인인데 여기 살려서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쪽 부분까지 후대각으로 해서 같이 자를 거예요. 자, 이렇게. 자, 그대로 들어가서 자, 앞쪽 부분을 한번 당겨서 커팅 라인을 먼저 자르세요. 자, 이런 기장 같은 경우는 앞쪽 부분만 자르게 되면 이 선이 너무 급격하게 레이어가 적게 나거든요. 그래서 한 두 칸 정도 자르고 그 다음에 앞쪽을 다 해서 자르지 마시고 그 다음에 살짝 리프팅업을 해줘야 돼요. 포워드로. 자, 0도 각도를 지금 불켰다고 하게 되면 살짝 더 들어서 45도 각도를 형성을 해서 잘라줘서 블렌딩을 해주게 되면 층이 조금 더 뒤쪽 후대각으로 좀 더 많이 나기 때문에 연결성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두 번째 섹션 정도까지 앞에서 나서 자르고 또는 다 잘라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패널을 한 세 번째 섹션부터는 패널을 살짝 들어서 잘라주시면 좋아요. 자, 들어서 해서 층이 후대각으로 가게끔 이런 식으로 잘라주면 좋습니다. 자, 이해 가시죠?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반대편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똑같이 들어가서 자, 이렇게 해서 자, 뒤에서 사람이 쓰겠죠? 자, 옆으로 서서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앞쪽 부분을 해서 지금 잘라진 거 가이드 여기 보이거든요? 좀 보시게 되면 근데 그거 맞춰서 자를 거예요. 자, 머리가 너무 오차가 심하면은 1차적으로 한 번 잘라줘도 돼요. 이렇게 잘라놓고 그 다음에 패널을 한번 들어서 보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D패널 포인트 끝에 맞춰서 잘라주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섹션까지 앞쪽으로 잡아서 어깨 너무 숙이지 마시고요. 네. 그대로 들어서 잘라주시면 돼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섹션까지 한쪽 선으로 고정시켜 자르고 그 다음에 세 번부터는 45도 각도 약간 리프팅업을 해주는 게 좋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웃레이어 패턴으로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앞쪽이 이렇게 길어져 있으면 이런 식으로 잘라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들어서 네,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층이 조금 높게 또 형성되기 때문에 앞쪽 부분이 훨씬 더 작업하기가 수월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앞쪽 부분의 층 자체가 이제 이런 식으로 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앞쪽을 잘랐으면 뭐 하나를 해줘야 되면 탑 쪽에서 코너를 항상 깨줘야 돼요. 근데 해줘야 될 게 뭐냐면 층 자체를 호리존탈로 냈기 때문에 층은 이렇게 호리존탈로 형성이 되어 있지만은 머리 자체가 앞머리를 이렇게 살짝 넘어가서 이런 형식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포워드를 한번 자르고 그 다음에 탑 쪽에서 항상 코너를 깨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네. 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뭉뚱 일자로 일질이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이거를 앞쪽이 조금 더 짧고 뒤가 길어지면서 길어질 수 있게끔 잘라주셔야 돼요. 아웃레이어 패턴으로. 그래야 흐름이 뒤로 가요. 자, 이렇게 패턴으로 잘라주게 되면 머리가 떨어질 때 이 패턴이 흐름이 이렇게 뒤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한번 꼭 줘야 돼요. 프렌치가 이 흐름이 뒤로 이렇게 가게끔 잘라주셔야 돼요. 머리를 했을 때 굉장히 이쁘거든요. 그 다음에 똑같이 마찬가지로 이제 질감 처리를 할 거예요. 벌써 이제 끝났어요. 이제 빨리빨리 가거든요. 거의 동영상 원테이크로 찍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질감 처리 이제 보시게 되면 이쪽으로 제가 한번 바뀌어서 한번 해드릴게요. 자, 그대로 들어가서 하시게 되면 패널에 90대로 그대로 들어가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뿌리분만 그대로 들어가서 컨트롤해도 된다고. 자,
무브먼트로 해서 승부를 띄운다고 그랬어요. 이런 머리는 세미롱 같은 경우는 껍질기 이렇게 심하면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궤도를 넣어서 뭐 이너 그레듀에이션, 이너 레이어 이런 패턴으로 자르게 되면 잘라도 안 나와요, 머리 자체가. 왜? 껍질기 때문에. 그래서 모발의 안쪽만 공략을 해서 자르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뿌리 부분만 그대로 들어가서 자르시면 되고, 이렇게 이제 특수 가위를 사용해서 자르시게 되면 훨씬 더 작업하기 좀 수월하거든요. 자, 그대로 들어가서 자르시고, 네, 이렇게 뿌리 부분만 컨트롤해서 자, 들어갈게요.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이드 부분 같은 경우는 포워드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앞쪽으로 살짝 떨어지게끔, 자, 이렇게 가위가 들어가시면 돼요. 자, 이런 방식으로. 한 2섹션까지만 해주시면 돼요. 2섹션까지. 자, 그 다음에, 자, 들어가시면 되고, 자, 이쪽 같은 경우도 반대로 마찬가지로 사람이 여기 와서 써야 되겠죠. 이쪽 부분. 자, 이쪽에 들어갔습니다. 앞쪽에서, 시술 앞쪽에서 해주면 돼요. 그래서 사선 방향으로 이렇게 후디각으로 섹션을 타고 뒤쪽 방향으로, 그 다음에 C자로 이렇게 들어가서 잘라주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층이 나는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 질감을 뿌리 부분 3분의 1 이만큼만을 공략을 해서 안쪽에, 네, 이너 스닝인데 루트에 가깝게 조금, 네, 해주고 있어요. 언더에서 들어가고 있어요. 단순한 볼륨감을 살리기 위해서 언더에서 들어가서 그대로 패널 돌아가면서 위쪽 인테리어 부분 전체적으로 지금 작업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이제 모발이 무겁거나 이런 부분을 보고 자를 줄 알아야 돼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잘랐으면 이 다음부터는 뭐가 필요하냐면, 눈으로 무브먼트를 보고 움직임을 보고, 그 다음에 위쪽 부분과 인테리어와 엑스테리어 밑에 쪽 부분이 섞임성이 얼마나 좋게 들어가게 자를 거냐는 이제 본인의 디자인의 감성이에요. 감성을 줘서, 자, 어느 정도 섞여서 머리를 흔들어 보고, 아, 난 이 정도면 될 것 같다 그러면 스톱하시면 되고, 아, 조금 더 나는 섞임성이 더 좋겠다 그러면은, 자, 해주시고, 그 다음에 끝에 부분이 너무 뭉툭하면 이쪽 부분하고 어울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인테리어와 엑스테리어 교차되는 부분이 엔드 쪽으로 해서 슬라이드를 쳐서 모발이 섞이게끔 해줘도 상관이 없어요. 한 45도 또는 30도 들어서 이렇게 섞이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게 되면 여기가 섞임성이 훨씬 좋아져요. 이쪽 부분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섞임성을 주는 것도 굉장히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도 마찬가지로 들어서 그대로 각도를 한 45도로 맞춰서 모발의 위쪽하고 인테리어하고 엑스테리어 부분이 섞임성이 좋게끔 질감 처리를 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들어가서 보시고, 자, 레이어드 보시고, 네, 그대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레이어드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 머리 같은 경우는 많지는 않고, 뿌리 부분 그대로 들어가서, 네, 질감 처리 해주고, 자, 무브먼트 흐름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대로 들어가서 이걸 흐름을 보고 질감 처리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보고 눈으로 이렇게 거울을 통해서 지금 화면을 좀 보고, 좀 카메라에 찍히는 화면을 보고 지금 확인하고 있거든요. 가까이 카메라가 가까이 있어서, 그래서 확인을 해주시고, 네, 이렇게 자르면 뭐 벌써 하나가 다 끝났어요. 그래서 레이어드 내가 원하는 양, 그 다음에 사이드 레이어, 그 다음에 모발의 무브먼트, 그 다음에 섞임성이 위에가 안 좋으면은 뿌리 부분만 공략하지 마시고 그대로 각도를 45도로 낮춰서 그대로 다운시킨 상태에서 모발의 방향성을 간주해서 무브먼트를 주게 되면 위하고 밑하고 섞임성이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꼭 이렇게 확인해 보시고 흔들어야 돼요. 흔들어서 보시고 밸런스 좋은 거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고 좌우 쪽 항상 보셔야 돼요. 어느 쪽이 무겁고 어느 쪽이 가벼운지 보시고 작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도 이렇게 흔들어서 꼭 보셔야 돼요. 이렇게 흔들어서 보시고 괜찮은지, 네, 꼭 봐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고 괜찮은지.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거의 뭐 꼭 레귤러하게 공식에 맞춰 자르는 게 아니고 모발을 흔들어서 뭉친 부분이 있나 없나를 보면서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작업한다고 생각하시면 아주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이 정도 되게 되면 굉장히 믹서한 느낌도 좋고 괜찮거든요. 이제 완성이 됐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수출도 되고, 지금 거의 원테이크로 자르는 거 없이 여기 선생님들한테 그대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저는
거의 원테이크로 찍어요. 중간에 막 잘라내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시청 보는 시간이 결과 머리 자른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쪽 양쪽 가운데 해서 튀어나온 부분이 있으면은 D패널 포인트 커트로 그대로 들어가서 잘라주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밸런스는 지금 오케이요. 그래서 스타일링하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기본 드라이까지 다 해서 왔습니다. 이거 보시게 되면 뒤쪽 부분에 그 레이어드 패턴 어느 정도 있는지 한번 볼게요. 디스커넥션. 자, 보시게 되면 디스커넥션 이만큼 있어요. 자, 여기 보시고 구멍의 길이가 이제 이 정도 됩니다. 보여드리면 지금 이 정도 보이시나요? 네, 이 정도 되고요. 자, 이 정도에서 지금 이 정도 디스커넥션 패턴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이드 같은 경우는 자, 하이레이를 잘랐는데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안쪽에 살짝 레이어가 있고 지금 위쪽에 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반전으로 일점을 해서 앞쪽 포워드로 길게 잘라서 지금 살짝 레이어드가 좀 이 정도 있어요. 그 다음에 위에가 이 정도 있고, 뒤에 같은 경우는 그라데이션 잘라서 확실히 차이를 많이 줬고, 옆에 같은 경우는 기장이 레이어드 하이레이를 줬지만 정말 약하게 줬기 때문에 이렇게 패턴이 지금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하나 좀 설명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 언더 부분을 이 정도로 각도를 잘랐잖아요. 이 정도로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정도로 각도로 잘랐잖아요. 근데 사실 저 아웃레이어 더 잘라도 상관없어요. 이걸 좀 더 안쪽에 더 짧게 더 붙이고 싶다고 하면은 이 상태에서 이렇게 아웃레이어를 잘라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레이어를 자르고 그러면 궤도를 어떻게 바꾸냐면, 여기에서 모발이 쌓이게끔 여기에서 그레디에이션 궤도를 받게 되면 여기가 위에 볼록 튀어나오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쉐입을 또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세미롱이다 보니까 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서 누르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같이 거의 스퀘어를 자르고 위쪽은 거의 아웃레이어를 잘랐잖아요. 이 아웃레이어를 자르게 되면 실제로 여기 부분이 확보하기 위해서 잘랐기 때문에 이 중간 갭의 레이어드가 많지가 않아요. 보게 되면 여기 디스커넥션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보이시나요? 여기 부분, 그 다음에 여기 부분. 지금 여기가 있고, 지금 밑에가 여기 있거든요.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여기가 이제 디스커넥션 된 부분이, 여기가 길이 부분은 이만큼 차이밖에 안 나요. 옆에서는 거의 잘 보이지 않고, 뒤쪽 부분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스퀘어를 잘랐기 때문에 하고, 쉐입 자체는 보시게 되면 층이 이 정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볼륨 H를 여기까지 컨트롤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까지. 그래서 거의 밑에 쪽은 약간 밑에 쪽으로 살짝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위에까지 볼륨 컨트롤하고 싶다면 어쩔 수 없이 아웃레이어를 잘라야 되는데, 아웃레이어를 자를 때 안쪽에 이너 그레듀에이션을 표현해서 이쪽에 이렇게 또 바꿀 수도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이 길 자체를 층을 많이 원하지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내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짧게를 못 잘랐던 거, 그거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 싶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흐름 자체는 굉장히 이쁘고, 무브먼트 굉장히 껍질기가 많이 했는데 살짝 피고 왔거든요, 지금. 그래서 무브먼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쁘게 잘 나왔어요. 자, 보시게 되면 이 패턴 아까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층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나왔고, 전체적으로 곱슬기가 많다 보니까 너무 또 층을 많이 내게 되면 이게 뜨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뜨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객님이 원하는 게 낮은 층이었어요. 그렇게 많지 않은 층을 원해서 이런 느낌을 했고, 애프터 헌더스 비주얼 룩은 따로 찍었으니까 연결시켜서 마지막에 같이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세미력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에 또 같이 또 뵙도록 할게요. 디자인대 미용 가이드 많이 좀 사랑해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